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 갑니다. 어느덧 이제 주 후반으로 가네요. 미국이 경기 진단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경기가 좋다.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친 과열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고 뭐 딱 좋다. 이 정도면 좋다. 이런 느낌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성장률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요. 미국 주가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가 성장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죠. 정부 목표치가 3%, 3.1%에서 2.9%로 2%대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주가가 잘 가고 우리 증시가 사실 못 가는 이유가 뭐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사실 잘 나가는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 증시 투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밤잠 안 자가면서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뭐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 나가는 쪽에 글로벌 선진 증시에 대한 투자들도 투자자라면 물론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가정하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전강 후약으로 밀려났고요. 미 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3%가량 올라붙었는데요. 우리 시장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날카로운 분석,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장용혁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너만 잘 나간가요? 나만 잘 나간가? 미증시가 미국 경제가 지만 잘 나가네요. 네, 좀 전에 이제 이 박사님 얘기하면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사요? 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 사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꽤 된 것 같아요. 뭐 사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존 사세요? 구글 사세요? 아마존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꽤 된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뭐 최근 아마존 차트 뭐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가끔 이것도 주식이다 보니까 또 가끔 가다 보면 좀 쉬기도 해요. 근데 뒤이어서 또 바로 메꿔버리고 또 땡겨버리고 지금 나오네요. 이거 오래된 데이터도 아닌 것 딱 1년 데이터였는데 뭐 지금 주가 상승률 보시면은 뭐 대단하죠. 그래서 뭐 최근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약한데 나가는 쪽, 잘 나가는 쪽에서는 또 여전히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소위 되는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들 뭐 틀린 말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요즘 국내 증시만 쳐다보시는 투자자들한테는 더 답답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된 자료 뭐 오늘도 종목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일 미증시 얘기서부터 좀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제 블로그 소개는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느셨더라고요. 블로그 구독하는 수가. 분들이. 그래서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곧 G20 회담이 열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 재무부에서 밝히고 있는 건 우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식의 이 제스처들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G20 회담에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만날 테니까 그럼 만나서 얘기 좀 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의가 들어오는 거고요. 미국 재무부의 답변은 우리가 오랜 기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번에 또 뭐 뾰족한 방법 나오긴 어렵겠네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어제 또 이제 하원에서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어제 하원에서는 또 이런 코멘트를 섞었어요. 지금 이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꺼내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 유로존도 미국이 꽤 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확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뉴스가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뉴스를 지금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예전에 2천억 달러 발표 났을 때 이거 우리 모르는 뉴스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땡겨진 거 이거 하나 부담인 거지. 그날 빠지고 나머지 날들 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거래일째 많이도 아니고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밀리다 보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외국인 선물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뭐 최근 5거래일은 아니네요. 어제를 제외한 이전 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1.5조 정도 받았다가 예. 어제 3천억 정도 내뱉으니까 시장 탄력이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시가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음봉으로 뽑아버리니까 어제 음봉 길이만 23p짜리 음봉이 꽂혔습니다. 기술적으로 미워졌어.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어제 삼성전자가 버텼으니 황정이지. 만약에 어제 삼성전자 못 버텼으면 그러네요. 네, 지수 하락폭이 꽤 잡힐 뻔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어제 환율이 8원대 올랐죠. 네. 1132원 30전에 어제 대한민국 환시에서 마감을 찍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환에서 좀 빠져나오고 지수에서 양봉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반대 방향으로 흘렀으니 시장 방향이 뭐 재미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재미없는 하루였을 텐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만큼 부진한 곳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유난히 우리 증시가 좀 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환해 부담을 좀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시고요. 근데 좀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야간 선물이 올랐어요. 어제 좀 과하게 밀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얼어있는 손가락으로 그냥 힘들어하는 것보단 과했다라는 인식 정도는 머리에 심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하루에 뭐 30비, 40비씩 뚝뚝 떨어지는 시장 아니니까요. 뭐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쉴드를 쳐도 차이가 나는 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미국은 신고가, 우리는 지지부진.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증권밥 먹고 산 지 꽤 됐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저를 가르쳤었던 사수들이 저한테 이제 큰 가르침을 줬었던 게, 저 이제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주식 잘 모를 때 이 사수들이 얘기해 줬었던 게, 어닝 줄어드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뭐 가끔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는 뭐 턴어라운드 나중에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괜찮다. 네. 근데 대신 매출 단위 늘면 안 된다. 매출이 예. 주는 기업은 만지지 마라.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예 지금 회사가 짜그러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닝 줄어드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다. 이런 큰 가르침을 줬었던 사수들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S&P의 분기별 매출액 증감률, 뭐 YOY 값이니까요.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YOY 값으로 8% 분기 매출 증가율 끌고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다음에 제가 다른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순익 증가율이 20%가 떴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물론 이건 가이드 상입니다만 순익 증가율, 뭐 영업이익 증가율 뭐 높게 뜹니다. 예.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매출단 견조하고 잘 나가는 미증시. 그러면 주가는 어닝의 멀티플이니까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좋은데? 라고 들어가서 보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법인세 인하가 워낙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반영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딱 이 법인세 인하 부분만 녹여도 순이익 증가율 12%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녹여서 미증시 어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좋겠다. 니는 이렇게 이런 거 깔고 굉장히 잘 가니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으로 지금 분위기 이렇게 험악하게 끌고 가도 미국 너네는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주도주 투자라 그러잖아요.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르고 빠져도 제일 안 빠지는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미국 증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장담하건대 미증시 부러지면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시장들 그냥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증시 뭐 니 많이 올라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죠. 부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국내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죠. 네, 여기서부터. 매출액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 느는 기업들이 총 얼마나 되냐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34%? 예.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나오는 기업이 34%. 나머지는 매출액 증가율이 뭐 하이 싱글이거나 아니면은 줄었거나 이런 쪽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훅 꺾였으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나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도 그냥 매출액 단위 좀 부진한 자리에서 이익이라도 갖다 붙이면은 주가는 바로 반영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 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태도 아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플러스 값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예전엔 뭐 30% 늘었던 이 증가율이 지금은 뭐 13% 이렇게 증가율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매출액 추정치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한번 해보죠. 요즘 최저임금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죠. 이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뭐 편의점 예 하나 들어봅시다. 이거 과거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이거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라고 보니까 시장에서 한번 크게 흔들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뭐 우리 대한민국 경기값까지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하나 보시면은요. 미국 GDP의 70%는 소비니까 소비죠. 예. 얘네들은 소비 잘 굴러가면은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인도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증시가 사실 인도였는데 인도는 수출 익스포저가 별로 없고 땅덩이 크고 인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큼 흔들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미국의 이 소매 판매 데이터 한번 보시면 뭐 작년 말 데이터랑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유지라기보다는 상승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 이 지표 이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한 거니까 양호하게 유지되죠. 그럼 대한민국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시고 네. 방향만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소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설비 투자입니다. 네. 기업들이 설비를 깔아놔야 고용도 늘고 매출도 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방향 한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완벽한 급락세죠. 여기서부터가 올해니까요.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 대통령 바뀌고 나서 사실 소매 판매 이 기대치는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등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 방향만 보시면 되니까 하향세입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 로스를 찍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우리 기대치를 상당 부분 밑도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뭐 여기까지 그림만 보더라도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는 중하권 증시는 아닌데 우리가 중하권 증시는 아니잖아요. 홍콩 뭐 이런 쪽이면은 그냥 묶어서 볼만하지만 근데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가장 부진한 시장
중국, 한국, 홍콩.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한 시장 한국, 홍콩, 중국. 우리 완벽히 중화권으로 편입된 모습이에요. 물론 이거 이해는 가요. 우리가 뭐 수출 익스포저가 중국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눌려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앞에서 뭐 우리 어닝이나 경기나 뭐 뜨겁게 갈 수 있는 증시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과도하게 중국과의 이 상관계수가 높아지면서 중화권 증시도 아닌데 과도하게 눌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증시에서 제가 가장 다행스럽게 여겼던 건 삼성전자가 버텨줬다라는 점이거든요. 종목 고르는 재미가 어제 하루 훅 떨어졌지만 하루 이렇게 굴러갔다고 에이 종목 안 되는갑다 이렇게 접어버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대한민국 시장의 포텐셜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미 간의 경제 격차, 그게 이제 주가 격차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차이나 때문이네요. 우리가 이제 네.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제롬 파월의 간밤에 하원 그 얘기 가운데 그 부분을 주목해 봤는데요. 한 번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쵸.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게 참 중국 상황도 단시일 만에 돌아서기 어렵다는 점이 이게 좀 또 걱정입니다. 예. 자, 종목 이야기 어쨌든 그런 가운데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또 좀 찾아볼까요, 종목들이요? 만약에 우리 증시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가 이렇게 부진함을 반영했으면은 죽어도 싸죠. 예. 뭐 빠지는 거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상황 아니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상대 강도가 살아 있었던 시장인데. 그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 실적 어디서 주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반도체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가 올 4분기까지 해서 확 꺾일 것 같아요. 라고 가이드가 꽂히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만 부러질 겁니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견조합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하죠. 이번 2분기 실적이 14.8조가 사실 낮은 실적이 아닌데 우리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낮은 실적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 실적이 약간 좀 미스 나는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좀 약간 미스 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거의 똔똔 쳤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 1조 빠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 제외하면 사실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쌈은 할 말 없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지금 6배 거래되고 있으면 물론 과거에도 비싸게 거래된 적 없으니까 지금도 싸고 미래도 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언제까지 쌀 겁니다라는 확신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투자의 뭐 바로미터라고 읽을 수 있는 주식이니까요. 삼성전자가 가격이 좀 약했던 거는 펀더멘탈보다는 사실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했죠.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를 찍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뛸 수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한 종목, 어제 시장에서 제가 골라온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출발이 낮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낮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낮게 출발해서 장중에 뭐 6% 이렇게 플러스까지 양봉을 쭉 늘려가다가 도저히 시장이 이건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뱉어내면서 끝이 났는데요. 좀 아쉽긴 했죠. 근데 지금 유증 콜리라까지 그렇게 양호하게 소화했으면 뭐 향후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새롭게 한 종목, 사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최저가 찍은 날 방송했더라고요. 이거 과하게 빠졌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이후서부터 반등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아직 반등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나투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젊은 쪽에서는 경험에 투자하는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모습이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출국자 수 증감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사회의 여행 트렌드 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저 휴가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물어볼 때 이미 대답은 뭐 동남아 가요, 뭐 어디 네. 뭐 남미 가요, 뭐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속초 가요? 그럼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휴가 갈 때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네, 뭐 일본 가요? 뭐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 돼 버렸었죠. 그런데 또 주가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었던 거는 본업 말고 다른 데서 구멍 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 컸었던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면세점인데요. SM 면세점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결과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비용 컨트롤 열심히 했고 규모도 많이 축소했고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멍 나는 이 부분, 물론 이제 흑자 찍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멍이 많이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구멍이 작아진 자리에 본업 데이터를 보니까 패키지 송출객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뭐 예전만큼 패키지 송출객 성장률이 네.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유여행들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네. 저만 하더라도 패키지로 그러니까요. 여행을 네. 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호텔 따로 끊고 네. 여행 따로 뭐 티켓 따로 끊고 뭐 구글 맵스 써서 현지에서 네. 렌트카 해서 돌아다니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패키지 수요에서 빠지겠죠. 하지만 패키지 수요에서 못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많이 남는 장사인데 예전만큼 이런 성장률이 아니다 뿐이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스 데이터는 여기에요. 이 밑으로 가야 역성장이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비쌀 때는 이거 멀티플 뭐 50배가 넘었던 뭐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20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트렌드에 걸맞는 밸류에이션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주는 구간이 있었고 시장에서 상당 부분 하락을 소화했고 요즘 기관들이 7만 원 중반대에서 이제 매수로 반전을 돌려놨는데 최근 딱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돌려 세워주는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낙폭과대 종목들 요즘 뭐 저가 매수할 종목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어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찾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하신 J 컨텐츠도 눈여겨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투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한번 비싸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네. 우리 대한민국 증시 비싸서 더 이상 투자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대한민국 시장이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소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뭐라는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시장에 호재가 아닌 뉴스들이 떴다라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의 하락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데 요즘 시장에서는 워낙 뭐 더위에 지치고 시장 부진함에 지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활되는 시점을 저는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